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? 그 사업 초창기고 생각하면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사업 초창기에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멘탈이요? 예,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누구나 사업 초기에 이제 겪는 그 멘탈의 붕괴. 예, 두려움. 두려움, 걱정, 그 다음에 그렇죠. 슬픔,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걱정, 뭐 맞아요. 이런 거가 당연히 오기 때문에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.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것도 할 거예요. 뭐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쌓아야 할까, 아니면 사업을 사전 준비를 할 때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할 건데 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정신, 멘탈이 정신력이 아닐까.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. 네, 그거 생각을 좀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마시멜로 이야기 생각을 좀 났어요.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반론도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 자체가 틀린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. 아, 그럼 마시멜로 이야기가 뭔가요? 네, 만족을 어떻게 뒤로 미루는가 이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욕구나 쾌락을 느끼고 싶다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을 포기를 하고 조금 뒤로 미룬 다음에 지금은 다른 일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마시멜로 이야기 실험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게 네. 이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네네네. 뭐 마시멜로 하나를 지금 먹을래? 아니면 뭐 맞습니다. 기다렸다가 예. 그 얘기 맞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 마시멜로를 참으면은 뭐 한 개를 더 준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참았을 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죠. 그래서 네.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뭐 1시간만 참으면 마시멜로를 더 줄게 해가지고 참을 수 있었던 친구들이 좀 더 대체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왜 제가 멘탈 편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멘탈이 무너진다는 건데 그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단기간에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부분에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만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건데 네, 요 기대감보다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. 그렇죠. 사업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의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의 그 명예를 획득할 수 없는 것처럼. 네네.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처음 맞닥뜨리는 그 위기와 이 매출 부진에 큰 멘탈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니까, 아, 그러면 뭐 지금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좀 잘 되겠지.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. 다만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네.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. 마시멜로 이야기는 그거는 실험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, 실제로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. 이제 다만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예. 맞습니다. 자기 본업인 그 사업 시간을 정해놓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좀 쉬거나 네네. 막 무작정 막 오늘 안 되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루틴화된 업무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그 업무에다가 덧붙이자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. 이번에 매출이 좀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해야 네. 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수용해가지고 네.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, 거죠? 분석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의 성공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왜냐면 저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.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제대로 캐치해서 열심히만 한다면 그 수치적으로 시간을 투여해서 인풋을 투여를 한다면 결과가 올 거라는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게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그만큼 인풋을 투여한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의 아웃풋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. 이번에 인풋을 투여했을 때 설사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추후에 그만큼 투여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법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매출액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였어요. 처음에는, 초반에는. 근데 초반에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매출액이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. 매출액이 처음부터 잘 나온 거는 아마도 뭐 이미 사업을 하셨었다거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주변에 인맥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초반에 매출액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
내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음.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뭐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오히려 처음에는 좀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저는 이제 이거는 매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으면 만족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삼으지 마시고 음. 근데 매출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 매출액이 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멘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. 너무 거기에 막 올인하지 말라는 네,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매출형 몇백 원, 뭐 몇천 원 이런 거에 막 올인하면 그쵸. 피곤해지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가 많이 하고 싶었죠. 어떻게 동규 씨는 좀 어떠셨나요? 초반에 자영업. 저 같은 경우는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초기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이게 사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20만 원은 무조건 벌어야 된다. 20만 원 무조건 벌어야 이제 제가 다니던 전 직장보다는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20만 원은 벌어야 된다. 하루에 막 5만 원 벌었다. 자책하고 내일에 35만 원 벌어야 된다. 막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. 막. 그러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거야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저처럼 초기에 너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요.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요 하나가 돈이 잘 벌려요. 그러면 사실 요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었는데 요것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. 이것만 주구장창 기계처럼 밤새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이제 한 2년 차가 되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그 늪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계속 매출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한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의식적으로 그거를 많이 자제하고 있고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고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린 게 있는데 억지로식이었잖아요. 이런 멘탈 관리에서도 사실은 저는 억지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억지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억지로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내가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해야 되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약간 이런 억지로 찍는 거잖아요. 사실. 네. 왜냐면 제가 이걸 찍지 않으면 계속 지금 막 사진 찍고 눕기 따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요 고기만 하는 약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. 저는 억지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멘탈을 추스리는 편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게 오히려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또 초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일만 생각하게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오히려 향후 성장을 하거나 발전 방향이 안 보여요. 저는 이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.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고 그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시대가 안 보입니다. 시대.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안 보여요. 내가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셨다 그러면 자영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분야가 있고 안 나가는 분야가 생기죠. 항상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. 그렇죠. 내가 막 지금 너무 잘 돼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엄청 잘 돼. 돈도 많이 버셨어요. 충분히 뛰어나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.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산업이 사양길로 들어듭니다. 그냥 접어들어요. 이거를 보면 뭐지 왜 갑자기 안 되지?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. 근데 이제 그때 멘탈이 나가는 것보다는 초반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고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뭔가를 처음에 고생을 하면서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한번 해보고 또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런 거를 약간 습관화해 놓는 느낌으로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초반에가 좀 힘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10년, 20년, 30년 후에는 훨씬 더 계속해서 다른 분야를 보는 시야까지 넓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이 멘탈이라는 거 어떻게 객관화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멘탈이 흔들릴 때는 한 번쯤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멀리 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좀 일단은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조금 만족 지연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동시에 즐기는 그렇죠. 과정을 반복하고 조금 더 초반에 좀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말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과정 그리고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좀 멘탈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업을 한다고 마음을 드셨으면 내 성장을 위한 비교는 충분히 해야 하되 남들 시선을 신경 쓰는 사업은 절대 지양하시길 바래요. 뭐든지 자영업이든 뭐 이제 대행업이든 아니면 좀 전문직의 그런 업무든 내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말 그대로 조직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실 회사에 기여하는 거고 사업은 나에 기여하도록 이 일과 그 업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남의 시선을 신경 써서
자신을 갉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결국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내 친구들, 지인들 또 내 거래처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다 보면 결국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도 변질되고 말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멘탈 관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묵묵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랑 그 동규 씨 말을 종합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바라가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결론이 깔끔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. 예,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